원래 보도국 기자 출신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외모부터가 아나운서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MBC가 잘 나가던 시절에 주말 MBC 뉴스데스크를 할 때 뉴스데스크 시청률 1위를 만들어놨던. 그러다가 MBC 파업이 들어가고 징계받고 퇴사하고 그리고 뭐 방송만 새로 하려고 하면 사건 사고가 나고 그래서 오랜 세월 백수로 계시다가 사실상 최근에 다시 주말 앵커로 돌아가는 게 확정된 분입니다. 최일구 씨를 모시겠습니다. 노래를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우세요, 요즘? 떠야 돼. 이거 발매됩니까? 30날, 8월 30날 멜론에 발매할 거예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2012년 2월 말부터 저는 한 달 뒤에 파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2012년 한 해를 그렇게 무노동 무임금으로 보내다가 2013년 2월 달에 사표냈어요. 인생 이모작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송채경화 씨도 만났잖아. TVN에서. 네. 최일구의 끝장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2번이나 녹화를 했는데 네. 결국 끝장나 버렸어. 방송 안 되고 끝났습니다. 방송을 한 번도 안 했죠. 그게 내 최근에 무슨 기사를 읽어보니까 네. 어버이님들이 CJ 남산 본사 앞에 가가지고 네. 뭐 최일구의 불법 뉴스 중단해라 뭐 그랬다는 거야. 시위 때문에 중단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버이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왜 인생 이모작 하겠다는데 맞고 그래. 뭐 어버이가 그래. 네.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은 TVN에서 이제 백지연의 끝장 토론을 했었고 후속으로 최일구 앵커님이랑 같이 최일구의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토론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려고 이제 2번이나 녹화를 했는데 안 된 게 TVN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닌데 이 최일구의 끝장 토론은 보도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그게 말도 안 안 되는 됐던. 이야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나가게 됐고, 네. 그 이후로도 몇 번 잡아지지 않으셨어요? 자빠졌죠. 연대보증 섰던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회생의 길로 가고, 회생이 또 불발이 돼가지고 이제 또 파산으로 가. 저는 제가 빌린 돈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연대보증을 서줬을 뿐이에요. 내가 빌린 돈이 아니라니까. 뭐 그게 강변에서 될 일은 아닙니다. 법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파산에 하게 됐고, 이제 다 끝났어요. 뭐 경찰서 조사도 받고, 그 검찰 조사도 받고 제가 기자 때는 출입하던 데를 피의자 신분으로 거기 가서 참 기분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9월로 이제 사건이 다 종결되고요. 뭐 하고 사셨어요, 그동안? 저는 뭐 그때 TVN 하다가 그것도 한 넉 달 정도 하다가 끝나고 작년에는 인생 모임이라는 책 한 권 내서 이걸 왜 냈냐면 제가 주로 먹고 살았던 게 그 강연하러 다니는 거였거든요. 근데 렌터카 기사님이 그러더라고. 책을 한 권 내면은 더 많이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낸 건데, 뭐 더 많이 불러주긴 뭘 불러줘. 책도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TV조선에 B급 뉴스쇼 짠인가 이제 그것도 하다가, 그것도 석 달 만에 그만두고, 올해는 민주정편 TV라고요. 친문방송이죠, 친문방송. 그렇죠. 완전 문바방송이지, 문바방송. 그때는 이제 4명이 당내 경선할 때, 그때도 오로지 문바방송만 했었죠. 하루 종일 편파방송. 그 대방동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1층 가면 5층 민주정편하고 거기 서브 타이틀로 이렇게 써 있어. 하루 종일 편파방송. 아까 참정시인도 거기 정청래 의원도 거기서 쇼하고 그랬어요. 토크쇼. 2012년에 MBC 최장기 파업할 때 보도국 부국장이셨거든요, 그때. 근데 파업을 하려고 보직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파업을 한 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전세 아니면 월세지. 제가
우리 김총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높았던 사람. 저 괜히 뉴스 시간에 나와가지고 뭐 만두 먹었니 뭐 이런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최일구가 아주 아래쯤 그 직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들 하고 계신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위에 보도국장 1명 있었고 보도국에 그 부국장 3명 있거든요. 그 3명 중에 제가 1명이었어요. 나 높았던 사람이야. 나 파업만 안 했으면 2012년 되면 나도 보도국장 한번 해봐야지 이럴 상황이었었거든. 나 우습게 보지 마. 우습게 보여, 근데! 근데 이제 최근에 MBN 언제부터 나오시죠, 이제? 9월 2일부터 나옵니다. 앵커로 처음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 뉴스 앵커로는. 그렇죠. 제가 2012년 파업 들어갈 때 주말 앵커를 하고 있었죠. 예. 네. 그러다가 문재인 씨 여러분 알죠? 예. 문재인 씨 이제 1월 말쯤이었는데 뉴스가 끝났어. 내일부터 이제 총파업에 들어가는 거야, 애들이. 저는 부국장이니까 관리자니까 그 파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야, 지혜 너도 내일부터 파업 들어가냐 그러더니 뭐 어떻게 해요? 국장님 들어가야죠. 그러더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저 혼자 진행을 했어요. 30분짜리 뉴스를 5분씩만 해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제가 그만뒀죠. 그 이후에 이제 앵커라는 건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사실상 MBC가 초토화됐잖아요. 엉망 됐죠, 엉망. 예. 신동호 국장에 대해서 최근에 남아있던 아나운서들이 성토하잖아요. 네. 요새 실검에 맨날 신동호, 신동진 애들 막 나오더라고. 네. 김한태. 예. 근데 파업을 하면서 이제 뭐 서로 연락들도 안 하게 되고 신동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청수가 얘기하신 대로 상안동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 아나운서들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정도로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예. 처참합니다. 공범자들 나오는 이야기들 정말 최승호 감독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 편집을 하고 취재도 잘 했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예. 그 가장 안타까운 얘기 들을 때가 정신과 애들이 그 정신과를 다닌다는 거야. 저는 그래요. 이 MBC가 민영방송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사주한테 뭐 방귀를 들어가지고 자르고 뭐 나는 이해가 돼.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 국민의 방송이거든. 공영방송이고. 아니 지들이 뭔데 김재철이 말이야. 김장겸 안광환이 지들이 뭔데 국민의 방송을 저렇게 개판으로 만들고 있냐고. 여러분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MBC 상암동에 있는 저 방송사가 우리 국민의 방송이라니까. 국민의 공공재인 지상파를 활용해서 국민한테 올바른 콘텐츠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그런 방송사인 거예요. 저거 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김장겸 사장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건 지 생각이고 어떻게 안 물러나겠어요. 국민의 힘이 있는데 아니 503은 어떻게 물러났어? 처음에 503 물러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어요? 거기다 503 달 생각을 했겠냐고. 지금은 김장겸이 못 물러나가겠다는 저거 같아. 공정방송, 언론 자유 보장하라 하면서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반어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야지 이제 뭐 공천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홍준표가 그래. 너 가장 믿음직한 방송이 MBC밖에 없다며. 참,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정말. 아이고. 그 공범자들 영화 보셨다니까 맨 첫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최승호 PD가 그 프레스센터의 그 출판 기념회 자리를 취재하러 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그랬더니 최승호 PD가 이제 혼자 엘리베이터 타면서 독백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첫 장면이 그래서 잘들 살고 있구나. MBC 사태가 바로 일제강점기 때의 우리 친일파와 독립투사들의 그 축소판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혼자서. 거기 왜 이제 자주 거론되는 뭐 아나운서나 뭐 이런 뭐 국장이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런 권력지향형인 그런 인물들이에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건 뭐 어떤 사례를 제가 들으라면 들을 수는 없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매일같이 얼굴 이렇게 맞대고서 살고 소주도 같이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그 상대의 어떤 특정인의 사람들의 그 성향이라는 게 나오게 되잖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파업하고 나온 거고. 예. 어쨌든 이게 결국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고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 새로운 선장이 타야 되겠죠. 예. MBC가 이런 문제 제기했을 처음에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요번에 말씀이죠? 예, 예. 요번에. 그렇죠. 요번에. 예.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5년 동안 잠자코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니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나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노조에서 저는 뭐 주변에서 들은 얘기고 일 뿐이죠.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 노조가 이제 와야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도국 그러면은 보도국의 주축 기자들이 그 전부 다 외부로 방출이 됐잖아요. 뭐 이번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스케이트장 그 PD가 왜 눈치 주는 장면 나오고 용인에 가면은 그 촬영장이 있어요. MBC 거기 가서 어떤 PD는 담배꽁초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 가서 버스 들어오는 거 사람 숫자 세고 우리 보도국 선배도 거기 가서 그 완전히 수용소죠. 완전히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아 버리고 너 빨리 나가라 이렇게 된 거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보도국을 치자고요. 대부분이 주축된 기자 후배들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는데 좀 이따가 우리 양치대첩의 그 양윤경 기자가 여기 온대요. 네. 양윤경 씨 같은 경우 조금 이따 오는 우리 후배 기자인데 그러니 이 보도국의 무슨 어떤 힘이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보도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부분들도 교양이나 뭐 예능이나 흩어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 자리를 경력인이 시용인이 마구 뽑아대가지고 지금도 보도국의 주요 부서장들은 뭐 외부 경력 기자가 와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파원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많이 선호해요. 가고 싶어서 거기 능력 있는 기자를 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옛날처럼 정상화된 상태에서 왔다면 지금 특파원들 중에 일부는 이 감이 안 된 애들이 나가 있는 거야. 예? 딸랑딸랑 하다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5년의 세월이 지났던 것이고 이번에 이제 촛불혁명으로 해서 국민이 열어주신 또 기회 이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 김민식 PD라고 그 김장겸을 물러가라 페이북 라이브로 쩌렁쩌렁하게 그것이 제가 볼 땐 도화선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영화에도 참 그 마지막 부분에 영화 안 보신 분들 꼭 가서 보세요. 네. 그 마지막 부분에 저도 김민식 PD 인터뷰하는 거 보고 참 울었는데 뭐냐면 자기 그것을 하고 집을 갔더니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혼자로 이 김장겸 물러가라 이게 끝나버리면 당신만 바보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릴레이로 김장겸 물러가라 퍼포먼스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딱 모여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 그렇게 봐요. 지가 안 물러나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이거는요, 이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뭐 감정을 앞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블랙리스트, 우리 카메라 기자들 내에 블랙리스트 건이라는 게 나와 있고, 이거 명백한 노동조합법 위반입니다. 노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직원한테 부당 징계, 부당 전보, 블랙리스트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섞어내는 거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블랙리스트 건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고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뭐 정직을 3개월, 토탈 6개월 받은 사람이에요. 사표 쓰기 전까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부당 징계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뭐 한둘이에요. 해고자가 지금 6명이고, 이용마 우리 후배 기자는 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복마감 좀 투병 생활을 하고 있죠. 예?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두 번째 건이 있고, 그 다음에 방통위에서 이송효 위원장이
어떤 그 방통위원회가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뿐만 아니라 해임권도 갖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김장겸과 그동안의 이런 적폐 세력들을 향한 합법적인 이런 그 방법들이 강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물러나겠느냐. 예. 저는 제가 볼 때 김장겸이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발로는 절대 걸어서 못 나가겠다. 질질 끌려나가면서 자유 언론 보장하라 이러면서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 그러면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요? 네. 저는 뭐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게 말투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5년 만에 뭔가 좀 제 직장은 아니에요. 제가 MBN의 직원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프리랜서로 해서 뭐 계약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래서 가긴 가는데 일단은 정서적으로 제가 심정적으로 안도가 되는 게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디를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야 이게. 그전에는 생활이 가끔 특강이 있으면 거기 갔다 오고 있는 게 다 땡이거든요. 그럼 근데 요번에 그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MBN 이런 쪽에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노래도, 이 가사가 그런 거예요. 예. 좀 열심히 여러분, 저 맨 마지막에 워낙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젊은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요새 젊은 사람들이 힘들 때 누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요.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고. 그래서 저는 힘들게 사시는, 우리 청년 취업 문제라든가 또 빚내가지고 사업하다 실패하시는 분들,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용기를 내라고 응원가 만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제가 혼자 이렇게 연습하면서 불러봐도 자꾸 스트레스 받고 침울해질 때, 다시 한번 가보자, 인생 뭐이니 하면은 괜히 용기가 나더라고요. 옛날에 송대관 씨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들었을 때 다들 용기를 내는 것처럼, 감히 저도 그런, 노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홍보하나? 이 노래로 실제 경제적 이익도 생길 거라고 전망을 약간이라도 하시는 거죠, 지금? 있죠. 약간이나요. 제가 워낙은 로켓을 녹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괴물이라는 영화에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까메오 앵커로 나와가지고 그때 맞다. 3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청원하면서 이 돈 갖고 뭐 할까 그러다가 그 로켓을 녹여라 곡을 만들었어. 상계동에 연립주택에 아주 허름한 스튜디오 가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컬러링 SK텔레콤에 딱 했는데 안 팔리더라고. 딱 한 명, 딱 하나 나갔대. 누구냐 그랬더니 최일구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야. 이번에는 컬러링도 좀 만들고요. 컬러링도 이걸로. 제 꿈은 이 노래를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생 100세 못지않게 한번 빵빵 틀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노래방에 취입하는 거. 노래방에 진출하는 거. 5년간 못했던 얘기 중에 오늘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 없으세요, 혹시? 제가 좀 파산 면책되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가 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풀려난 거. 그게 제 인생에서 무혐의로 다 끝났다. 일단 그거 알리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죠. 네, 이제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예요. 진짜로. 인생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우리 후배들 보고만 꿈 갖고 열정 갖고 도전해라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봐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오히려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생 이모작이라고만 표현하지만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모작이 아니라 3모작, 5모작, 10모작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갈수록 살기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 옷 사입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총수한테 내가 옛날에 닥치고 정치 있잖아. 내가 그거 사봤거든. 그래서 총수한테 주려고 그러다가 저 아저씨 보고 저 아저씨는 돈 많을 테니까 그냥 사라고 그러고 우리 저 방청객 중에 이거 읽고 싶은 분 있으면은 내가 한 권 사인해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일 나오세요. 예. 방송 중 이벤트 책 이벤트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필체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캘리그라피도 좀 배워봤거든 제가. 이것도 잘 쓰면 한 건당 한 20만 원 받는다 그래가지고 한겨레 문화센터 가가지고 3달 코스인데 한 달만 하다 그냥 그만뒀어. 뭘 이렇게 길게 쓰십니까 이제? 언제나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멘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음반이 언제 정식으로 발매되죠? 멜론에서 8월 30일 날 8월 30일 날 음원 출시? 예. 기억하셨다가, 한 곡 정도 사주세요. 책은 사봐야 읽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운데 그거보다 뉴스공장에서 한번 틀어주면 요새 뭐 아침은 저 김어준 저녁은 손석희라며. 자, 이제 들어가시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전시아님 월세지. 제가 우리 저 김총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높았던 사람. 저 괜히 뉴스 시간에 나와가지고 뭐 만두 먹었니 뭐 이런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최일구가 아주 아래쯤 그 직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들 하고 계신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위에 보도국장 1명 있었고 보도국에 그 부국장 3명 있거든요. 그 3명 중에 제가 1명이었어요. 나 높았던 사람이야. 나 파업만 안 했으면 2012년 되면 나도 보도국장 한번 해봐야지 이럴 상황이었었거든. 나 우습게 보지 마. 우습게 보여, 근데! 근데 이제 최근에 MBN 언제부터 나오시죠, 이제? 9월 2일부터 나옵니다. 앵커로 처음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 뉴스 앵커로는. 그렇죠. 제가 2012년 파업 들어갈 때 주말 앵커를 하고 있었죠. 예. 네. 그러다가 문지혜 씨 여러분 알죠? 예. 문지혜 씨 이제 1월 말쯤이었는데 뉴스가 끝났어. 내일부터 이제 총파업에 들어가는 거야, 애들이. 저는 부국장이니까. 끝장 토론은 보도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그게 말도 안 안 되는 됐다는. 이야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나가게 됐고, 네. 그 이후로도 몇 번 잡아지지 않으셨어요? 자빠졌죠. 그 연대보증 섰던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회생의 길로 가고, 회생이 또 불발이 돼가지고 이제 또 파산으로 가. 저는 제가 빌린 돈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연대보증을 서줬을 뿐이에요. 내가 빌린 돈이 아니라니까. 뭐 그게 강변에서 될 일은 아닙니다. 법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파산에 하게 됐고, 이제 다 끝났어요. 뭐 경찰서 조사도 받고, 그 검찰 조사도 받고, 제가 기자 때는 출입하던 데를 피의자 신분으로 거기 가서, 참 기분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9월로 이제 사건이 다 종결되고요. 뭐 하고 사셨어요, 그동안? 저는 뭐 그때 TVN 하다가 그것도 한 넉 달 정도 하다가 끝나고 작년에는 인생 모임이라는 책 한 권 내서 이걸 왜 냈냐면 제가 주로 먹고 살았던 게 그 강연하러 다니는 거였거든요. 근데 렌터카 기사 뭐 2012년 2월 말부터 저는 한 달 뒤에 파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12년 한 해를 그렇게 무노동 무임금으로 보내다가 2013년 2월 달에 사표 냈어요. 인생 이모작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송채경화 씨도 만났잖아. TVN에서. 그때 최일구의 프로그램을- 끝장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2번이나 녹화를 했는데 네. 결국 끝장나 버렸어. 방송 안 되고 끝났습니다. 방송을 한 번도 안 했죠. 그게 내 최근에 무슨 기사를 읽어보니까 네. 어버이님들이 CJ 남산 본사 앞에 가가지고 네. 뭐 최일구의 불법 뉴스 중단해라 뭐 그랬다는 거야. 시위 때문에 중단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어버이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왜
인생 이모작 하겠다는데 맞고 그래. 뭐 어버이가 그래. 예.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은 TVN에서 이제 백전의 끝장 토론했었고 후속으로 최일구 앵커님이랑 같이 최일구의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토론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려고 이제 2번이나 녹화를 했는데 안 된 게 TVN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닌데 이 최일구의 님이 그러더라고. 책을 한 권 내면은 더 많이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낸 건데 뭐 더 많이 불러주기 뭘 불러줘. 책도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TV조선에 B급 뉴스쇼 짠인가 이제 그것도 하다가 그것도 석 달 만에 그만두고. 예. 올해는 저 민주정편 TV라고요. 친문 방송이죠, 친문 방송. 그렇죠. 네. 완전 문바 방송이지, 문바 방송. 그때는 이제 4명이 당내 경선할 때, 그때도 오로지 문바 방송만 했었죠. 하루 종일 편파 방송. 그 대방동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 1층 가면 5층 민주정편하고 거기 서브 타이틀로 이렇게 써 있어. 하루 종일 편파 방송. 아까 저 참정시인도 거기 정청래 의원도 거기서 쇼하고 그랬어요. 토크쇼. 2012년에 MBC 최장기 파업할 때 보도국 부국장이셨거든요, 그때. 근데 파업을 하려고 보직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파업을 한 게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원래 보도국 기자 출신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외모부터가 아나운서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MBC가 잘 나가던 시절에 주말 MBC 뉴스데스크를 할 때 뉴스데스크 시청률 1위를 만들어 놨던. 그러다가 MBC 파업이 들어가고, 징계받고, 퇴사하고, 그리고 뭐 방송만 새로 하려고 하면 사건, 사고가 나고, 그래서 오랜 세월 백수로 계시다가 사실상 최근에 다시 주말 앵커로 돌아가는 게 확정된 분입니다. 최일구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우세요, 요즘? 떠야 돼. 이거 발매됩니까? 30날, 8월 30날 멜론에 발매할 거예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